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19살의 경찰, 23살에는 강력계 형사가 되어서 33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이제 훌쩍 제주도로 떠난 전설을 모셨습니다. 전서교포경찰서 형사과장 박미옥 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력을 읽으면서도 굉장한 분이다라는 건 많이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요즘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퇴직을 하고는 책 쓰고 공간 만드는 데 집중하다가요. 네. 책을 내고는 갑자기 방송에 관심이 쏟아져서 2달 동안 열심히 방송 출연하고 북토크하고 하지만 또 작가의 어시스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의 어시스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화가 매니저 약간 역할을 좀 많이 맞습니다. 작품 봤습니다. 운송, 설치, 네. 심지어 액자 리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반장님께서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막상 글을 쓰려니까 수사 결과 보고밖에 안 나와서 작가가 가져다 준 왁구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시작한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그 퇴직 후 쓰신 책 형사 박미옥. 정말 멋집니다. 사실 딱 이름만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본인의 프라이드와 이런 거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을 쓸 생각을 못 했었고요. 네. 출판사에서 책을 다 읽고 글을 다 읽고 형사 박미옥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형사도 사람이다. 그리고 박미옥인 사람이 사람 앞에 주저한 이야기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실 반장님의 그런 어투와 당당한 태도가 사실 목소리에 많은 것들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정말 그 인품이라든지 살아왔던 길이 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인터뷰가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범인 상대하느라 목소리에 힘을 좀 줬겠죠. 이제 퇴직하시고 힘을 좀 빼시는 편입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일부러 안 입기든 반지도 끼고 그림도 그리고 색깔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도 착용을 잘 안 하셨지요? 전혀 못했죠. 현장에서는 잘못 사용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맨몸 하나로 보통 경찰 장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스룸이라기보단 뉴썰 유튜브 방송이라서 조금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영업 이벤트 공지 하나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생방송 퀴즈 이벤트, 다시 보기 댓글 이벤트까지 바뀐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설의 경찰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 형사 박미옥 그리고 사람 박미옥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 당시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강력계에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창설하시면서 최초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외롭다라는 표현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당시 강력계 생활은 지금 어땠는지 어렴풋이 좀 들려주신다면 어떨까요? 경찰 내부에서도 형사, 여형사를 보는데 동물원의 원숭이 보도 구경하듯 했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려면 어느 정도 할까? 쇼는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봤을 때 하지만 도리어 국민들이 뭔가 단속되지 않던 곳이 단속되고 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셨고요. 네. 심지어 여자 형사 기동대의 738-8080이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로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그래서 국민들의 응원으로 도리어 유지된 게 여자 경찰 여형사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뒤에 사진이 책 표지에 있기도 하죠. 맨 앞에 총을 멋지게 들고 있는 분이 박미옥 반장님이십니다. 그때 당시 예스마담이라는 홍콩 영화가 유행했고요. 네네. 홍보용 컨셉 사진인데 23살이죠. 30년대 사진입니다. 그래요? 네. 거의 변한 게 없으신. 감사합니다. 홍콩 누아르 느낌 좀 나긴 납니다. 아마 열심히 그때 당시 그 홍보실 담당 직원이 영구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배경이 한강입니까? 네, 한강 맞습니다. 사실 포즈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설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혹시?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은 민소매도 굉장히 낯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찬 사람이 스커트를 입는 건 사실 불가능한 컨셉이죠. 역시나 좀 사진을 위해서 조금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컨셉을 잡은 게 아닐까. 그렇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 총은 실제 총이. 실제 총입니다. 389경입니다.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총인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가 남겨져 있었군요. 사실 강력계 형사 시절 얘기는 끝도 없겠지만 가서 실제 매일매일 그 현장을 다니면서 후회했고
어렵거나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내가 왜 범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의 일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범죄자를 잡고 검거하고 수사하는 것 외에도 네. 정보원을 만나는데도 거의 범죄자를 만나잖아요. 내가 이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에 합리화시킨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정서적으로 초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제대로 하고 떠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선을 돌렸고 제대로 보려고 한 사이에 30년 됐네요.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30년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강력계 역시나 나 같은 여자의 형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느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나 기구보다요. 국민들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양성을 수용해야 될 경찰이 편향적이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양성과 수용성이 높은 조직이기 위해서는 네.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시선이 필요한 가운데 여경, 남경 구분 없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경, 남경 역시 열심히 일하는 경찰만 있을 뿐 다양성을 위해서 예. 필요하다. 아, 정말 공감하는 포인트입니다. 형사의 진짜 체력은 이골이다. 아,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계획되고 예견된 것이 범죄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건 사고라는 게 예측 없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체력을 요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을 그 이상의 일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규칙해도 상관없고 몇 날 며칠 밤새도 상관없고 수사본부가 2달간 가도 상관없는 오랫동안 배워서 우려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걸 감당하는 체력, 그게 이골이라고 본 거죠. 12시에 퇴근해서 새벽 2시에 불려와도 군말 없이 나와야 하고 네.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실 개인의 삶을 정말 그냥 포기해야 하는 저로서도 승진이 빠르고 한편으로 보면 리더로서의 생활도 길었기 때문에 24시간 전화 받는 시간이 한 15년은 넘거든요. 네. 술을 먹고도 반드시 커피를 먹고 잤어야 했죠.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그럼 사실 수면의 질이 이런 거 떨어지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5분 잠, 새우잠 그것이 저를 유지해 준 힘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편입니까? 40대 후반에 조금 체력이 떨어졌구나도 느꼈지만 네. 강골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그렇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가장 힘든 질문 같아요. 30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사건 있습니까? 힘들었던 사건이 있죠. 네. 그거는 미제 사건입니다. 시그널에 나왔던 그 사건 또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라 여러 사람의 가슴에 정말 죄인처럼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을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이 넘는 사건이고요. 네. 또 제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서 했던 어느 야산에서 발견된 나체 여인의 사건은 두고 사실 글을 쓰면서도 진행하지 못할 만큼 후회로운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살짝 말씀하시면서 좀 울컥하신 네. 거 맞죠? 어떤 마음이시길래 그렇게 울컥하신 건지. 정말 제가 그 친구 사건을 하면서 없어져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성실한 친구가 갑자기 30분 만에 없어지는 세상은 아니다. 그래서 실종이나 미기가 사건인데도 범죄 혐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이유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안전, 신병 확인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사건을 제대로 했다면 그 성실한 여성이 그래도 원한 없이 마음에 억울함 없이 조금의 위로라도 받지 않았을까. 정말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에 두고 이러면 정말 각인되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쪽잠을 주무시더라도 갑자기 꿈에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서너 달 후에 책을 쓰던 중에 네. 제가 어느 날 낯선 경찰서에 가서 네. 뭔가를 물으러 찾아간 꿈을 꿨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경찰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을 확인하러 왔냐고 그랬고 아직도 그 사건을 쫓고 있냐는 꿈을 꾼 기억이 있어요. 책 속에서도 그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까지 쫓고 있는 범인을 정말 일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사실 현장을 다니시면서 위험했던 순간 너무너무 많겠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자칫하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순간 혹시 있습니까?
사실 사건 하나에도 많은 서사가 담겨 있을 텐데요. 네. 성송교도소 납치범들을 잡으러 갔을 때 온양에서 정말 놓쳐서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범인을 안 되는데, 네. 허리춤을 잡고 아마 제압에 들어갔으면 그 범인이 감췄던 사시미 칼에 제 옆구리가 그대로 찔렸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도리어 놓친 게 생명을 건진 일이었지만 그날 9시 뉴스에 제대로 두드러 맞았죠. 와, 사시미 칼을 여기에서 180 이상의 남자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시미 칼을 들고 이렇게 양복을 걸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정면에 범인이 오는 걸 보고 아, 범인이다. 그리고 제 뒤에 오는 형사들과 그 사이에 놓기 위해서 눈빛을 계속 낮추면서 네. 힘을 빼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네. 그 사이에 넣었죠. 그리고 순간 도는데 이범인도 순간 돌았죠. 그때 당시 제 눈빛에 네. 안심했다 생각했는데 네. 그 찰나에 다시 또 범인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때 만일 제가 옆구리를 이렇게 했으면 잡았다면 범인이 차고 있던 칼에 그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범인도 도망가느라 바빴고 네. 저도 쫓느라 바빴고 네. 그리고 그 중에 그 사시미 칼로 택시 강도를 하고 다시 도망했어요. 그 범인이 아, 그 네네. 와중에. 와중에 그리고는 되니까. 교통사고로 잡혔어요. 그리고 잡히긴 잡혔군요. 예,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분들 눈에는 당시에 놓친 저희들만 보이죠. 근데 저는 사실 사시미 칼을 본 순간, 전 형사 어쨌든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냥 너무 무서울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칼을 그렇게 눈앞에서 보면. 근데 그런 순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강도 절도 현장 범인을 맨날 며칠 잠복하다가 그 여인네의 자취방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찰나의 범인의 그 짐승 같은 눈빛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그냥 반사적으로 수갑을 지르고 제압하기 바빴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걸 가늠하고 느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정말 미급해지거나 화가 나면 눈이 약간 살짝 돈다 그러잖아요. 그 눈빛을 그거- 본 거죠. 그거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무섭거든요. 이게 하지만 정말. 저 또한도 형사 초기 시절에 네. 여성인 거 분명히 힘으로 대항하면 부족한 거 이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했던 지점이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도의 가장 첫 시작이 수갑을 가장 먼저 지르는 거였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수갑에다가 초치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돌려요. 아. 이게 수갑에 착 하는 순간 착각 돌아가게끔. 그래요? 그 또 있군요. 그런 그럼요. 열심히 그 전략들이 수갑이 있군요. 제 손에 맞게끔 그리고 허리춤에서 각도에 나와서 범인을 어느 각도에 들어가야 제대로 제압할 수 있을지를 속도 그다음에 수갑의 기술로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범인의 눈빛은 봤지만 이미 저는 수갑을 질렀죠. 하지만 깨물려서 그 수갑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셨어요? 그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압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또 예. 그리고 제압을 다 하고 수갑이 여전히 허리춤에 있겠거니 하고 수갑에 손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바로 수갑을 달라고 해서 채우고 보니까 제 손에 이제 범인에 의해서 깨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깨달았어요. 아직도 있다고. 예, 아직도 있습니다. 남들은 담배빵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희가 잠깐 듣는데도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네.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좀 가벼운 질문 몇 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형사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눈을 보면 딱 물론 편견 갖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봤지만 이놈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느낌 딱 있으시죠? 그렇죠. 눈빛에서 바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네. 말 한마디에 어설픈 변명에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바로 저를 경계하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질 수 있다. 쉬운 일에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자. 그래야 끝까지 이기죠. 그래서 약간 편견을 일부러 좀 예. 배제하려고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보면 경찰과 이제 검찰이 이제 기싸움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묘한 분위기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어 온 게요. 네. 90년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거의 사람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해결했겠죠. 그리고 2000년 초반에는 수사구조개혁이 이제 서서히 외쳐질 때쯤이었는데 네. 그때는 노골적인 기싸움이 있었고 한 2010년도 넘어가면서 만사간의 살해 의사 사건을 할 때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디테일하게 삼심 준비해도시 안 해오면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들끼리 협조하고
같은 공감대가 많다는 것도 느끼고요. 네. 2012년도인가에 제가 필리핀 암매장 사건을 수사하러 갈 때 사실 인터폴을 거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대사관을 통해서 가지만 당시에 체포영장과 이 부분을 검사가 같이 공감해주지 않았으면 속전속결에 주말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끼리 또 기소해야 될 고민이 많은 분들끼리 가지는 공감대는 또 누구랑 가지겠습니까? 확실히 있군요, 또 그런. 예, 그런 협력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포인트가. 네. 요즘 사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뭐 묻지마 번제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사건들을 보면서 나였으면 이렇게 좀 수사해봤을 것 같은데 저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솔직히? 충분히 아직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뭐 후배가 와서 네. 뭐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죠. 아유, 이놈 저 부분을 놓쳤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떤 화재 대상의 사건이 나오면 저 구속 전에 아직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저 부분은 이런 말로 조금 공감대를 소통을 넓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반장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사건을 분노하게 하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다니면서 최근에 이제 촉법소년하고 정유경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네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을 받는가도 중요하고 이것이 사회 병리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점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촉법소년 또한도 어떤 데이터가 없이 감정적으로 뭐 형량을 높여야 된다, 대책을 달리해야 되는가, 그 이전에 데이터로 촉법소년의 인지 능력부터 사회적으로 연구가 되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충분한 병리가 연구된 다음에 그리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논해져야 되는데 이거 뭐 구속 송치되기도 전에 1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너무 많은 말이 흘러나오는 건 전 개인적으로 경계하죠. 그런데 또 신상 공개는 막 예민하죠. 그래서 이게 사건의 본질과 네. 이슈가 조금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상 공개 언급하셔서 살짝 여쭤보고 싶으면 사실 경찰 이제 패널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머그샷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죄를 제보받는 부분,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경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출소 시에 어떤 경계가 되어야 될 대상자나 재종.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 공분에 의해서 공개되는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뭐랄까 뭔가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이걸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공감합니다. 희대의 탈옥범 신창원. 사실 저희 때는 정말 신창원 이름 석자가 정말 무서운 범죄인의 대표였거든요. 그럼 신창원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미용실에서 봤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선 제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점을 좀 많이 꼽으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선 제압해야 된다. 뭐 한편으로 보면 탈주범이 저한테 인사를 한 건 미용실에서 봤던 반가운 사람이 오니까 아는 사람인가 하고 인사를 했겠지. 설마 저한테 기선 제압을 당해서 인사했겠습니까? 형사가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하지만 바로 긴장했겠죠. 뭐 때문에 이 형사가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예, 저희가 들고 간 여죄 사건은 분명히 그 탈주범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게 제 안에서 나오는 기가 되고 당당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업계마다 이렇게 서로 이게 부르는 이름 같은 것도 좀 특별히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언론계는 뒤에 이제 님자를 빼고 하는 게 저희의 약간 저희끼리 약속 같은 거거든요. 예. 선배님이 아니라 선배 이렇게 하듯이. 경찰 그쪽도 그런 게 저희는 주로 있습니까? 형님 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 그래서 가끔은 이게 조직폭력배하고 구분이 약간 안 될까 봐 그러는데 네네. 예, 그쪽은 면허가 없는 곳이고 저희는 국가공인 선후배가 분명한 기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별 관계없이 무조건 형님.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형사세계, 강력세계는 범죄자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겪지 못했던 범죄 현장에 가서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을 수사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젊은 후배들이 형님 때문에, 선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범인한테 당할래, 형님한테 당할래. 그래서 지금 그 형님과 선배님은
네가 범인한테 당하지 않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선배부터 뛰어넘어라. 그러면 너는 범인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퇴하실 때 일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 일 잘했던 사람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떠나셨습니까? 뭐 그래도 그 사람이 한 일은 제대로 했다라는 질문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 정도는 던지고 간 선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퇴 날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명퇴를 8년 일찍 결정하면서 네. 어떤 명퇴식, 어떤 공식 행사 없게끔 정기 발령 때 발령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원래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주 전략적이었죠. 아. 그러니까 정기 발령이 보통 1월에 있는데 정기 발령이 사라지고 명퇴는 2월 28일자에 제 명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령장에 보니까 갑자기 박미호 경사가 경무계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경찰관들이 제가 사고가 터진 줄 아는 거예요. 그쵸. 보통은 이제 얘가 왜 형사가 아니고 경무냐. 난리 났겠네요. 예. 하지만 이제 서울 인력으로 30년 살던 제가 제주도 가서 명퇴를 결정하면서 제 명퇴를 그곳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정식 발령장에서 사라지고 한 달은 유급 휴가로 제가 쉬면서 정말 경찰 30년도 돌아봤고 명퇴를 하면서 신청서로 2천 몇 자로 30년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감사한 시간도 지내봤고요. 마지막 퇴근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셨습니까? 여기 JTBC죠. 네. 예, 싱어게인에 나오는 그 어느 청년의 조용필의 꿈 그걸 1시간 내내 들으면서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버텨준 나 자신에 대한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딱 나오면서 이게 마지막 퇴근이다 하고 그 노래를 딱 틀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 감정 그대로 울자. 그러고 1시간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울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뭔가 약간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그런 엔딩 같습니다. 사실 휴가 언급하셨는데 휴가가 따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쓸 수가 없잖아요. 30년 전에는 네. 거의 휴가를 못 간 시절이죠. 그리고 뭐 진짜 해외여행 어쩌다가 내놔도 취소된 예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대가 시스템되고 체계가 잡히면서 어떻게 쓰든 휴가 때만큼은 쉬리라 하는 당당함으로 또 자신 있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반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형사는 체력보다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글자인데 이게 무엇인지 정답 맞춰주시면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이제 평화로운 제주도에서 책방과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좋지만 가끔은 내가 지금 몸이 찌뿌둥하고 현장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분 들 때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한테 이거 공격할 거다 그랬는데요. 제주도라서 평화스럽다, 책방이라서 조용할 거다, 제주도의 생활은 심심할 거다. 이거는 편견이세요. 편견도 가졌네요. 네. 제주도의 자연은 엄청난 변덕이 심한 곳입니다. 그곳에 공간을 짓고 그 공간을 유지하는 건요. 정말 잡초와의 전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명퇴를 한 것이지 인생을 은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퇴직하자마자 책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시스트의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중요한 건 제가 경찰로서 만날 때랑 이렇게 아무 직위가 없는 자연 박력으로 만날 때 이 기빨림이 다릅니다. 기빨림이 다릅니까? 예, 그럼요. 조직이 뒤에 배경에 있을 때하고 제가 자연인 그대로서 말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도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쌓으신 업적과 사실 인지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과거를 우려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쓰면서도 그것에 대한 새로운 또다시 공부였고 정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33년 경찰 생활하시고 은퇴하실 때 그냥 연금이 이제 만기돼서 그냥 퇴직했다가 되게 담백하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진짜 본인의 이제 삶을 할 만큼 했으니까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갱생기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이 목표일 수 없잖아요, 인생에.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갱생기, 이제 갱년기가 왔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속도가 온 거잖아요, 몸에서. 그때 여전히 호기심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전히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범인만 잡다가 그 인생만 얘기하다가 가는 건 정말 내 인생에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 현장에서 만난 사람 말고 현장이 되기 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 마음으로 그만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2의 갱생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뭐 댓글 온 거랑 질문 정답자 맞춰주신 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이 멋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가 사실 저도 이제 웬만큼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실 때 그 기운이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 오시는데도 형님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포스가 확실히 있으십니다. 퇴직하셨어도 여전하십니다. 이 눈빛은 범인을 잡았던 눈빛이 아니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생긴 눈빛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예. 알겠습니다. 정답자가 누구시죠? 자,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네, 이골입니다. 이골. 정답자는 스토리 1972님. 이골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인생의 영화시다. 박미옥 형님, 오늘 뉴스 무게감이 어마어마하다. 묵직한 말도 울림이 많다. 관상을 잘 보시겠네요라는 얘기도 있어요. 관상 잘 보십니까? 초기에는 폭력적인 분을 유독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상에서 보이는. 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점점 세월 지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관상이 다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 좋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닿는다. 박미호 형사의 목걸이는 수감 열쇠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와. 제가 유일하게 20년째 끼고 있는 목걸이인데요. 네. 그 30년 전 우리 수갑이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돌리면 네. 몇 번 돌리고 열쇠 마모율이 높아서 수갑이 열리지 않아서 네네네. 범인 앞에 창피하게 그 수갑을 꺼내야 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네.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수갑을 바꾸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외제 수갑을 가지는 게 저희한테는 이 장비병, 형사의 장비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년을 넘긴 후배에게 제가 1년 넘긴 기념으로 외제 수갑을 하나 선물한 겁니다. 그 친구가 자기 10년 된 세월에 그 열쇠 키를 펜던트 키로 갖고 와서 선물을 받았네요. 그렇군요. 네. 와, 통불련 요 분, 수감 열쇠 요 분께 오늘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생각 자체 너무 멋있다. 멋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궁금한 걸 여쭤봐달라 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궁금했으니까 풀어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들어왔어요. 은퇴했지만 남아있는 직업병 습관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있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몽타주를 살피신다든가 아니면 네, 사람을 보면서 말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서 그 사람의 역사를 찾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말 내용에 진짜 느꼈던 감정들을 찾습니다. 그거는 진실인데 사회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믿지 않죠. 그러다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또 제 버릇을 봤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을 한 번씩 빛내더라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그 느낌을 주고 있구나. 눈을 좀 더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사회적 말을 많이 한다니까 제가 훅 찔리는 느낌은 무엇인지 저도 이제 진행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미사유가 좀 많아요. 오늘 혹시라도 불편하셨으면 오늘 진행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 이걸 보면 정말 많은 마음을 울리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도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겠고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멋진 활약을 펼쳐주신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